제가 만질 때는 한 90% 돌아왔다 이래요. 그게 여기서도 느끼고 여기서도 느끼니까. 근데 남이 만지면 깜짝 놀래요. 감이 없어. 이제 원래 한 번 공격당하는 것보다 두 번 공격당하면 좀 충격이 오래 가는 모임입니다. 세 번. 아, 세 번. 안녕하세요. 바람 부는 날에도 이감사입니다. 오늘도 원장님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일본어로 뭐게요? 나츠. 악기. 네. 가을을 아끼는 남자 박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 한 모 한 모 지켜드리겠습니다. 십시일반 신승규입니다. 저희 오늘은 모발이식 부작용이랑 만약에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대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 이제 보통 우리가 처음에 아예 부작용 없이 수술 진짜 잘 되면 좋겠는데 간혹 가다가 겪는 부작용의 종류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뭘 제일 자주 보는 것 같으세요? 동반 탈락. 동반 탈락이 뭐죠? 머리카락이 이제 그 주기가 있는데 갑자기 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휴지기로 빠져서 탈락이 되는 거를 이제 동반탈. 그럼 심은 머리가 그 주변 머리를 이렇게 동반해서 탈락하는 건가? 그 동반이었어요. 나는 그 동반인지는 몰랐네. 시기가 이제 동반해서 이제 탈락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식한 부위도 이제 우리가 뭐 3,000모 이렇게 되면 수천 번을 찌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두피에 스트레스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식모 주위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빠지는 그런 동반 탈락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채취 부위에도 우리가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채취한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도 후두부도 동반 탈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으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니까 뭐 덜 중요한 이제 모발을 자라게 하는 거는 조금 그 에너지를 덜 써서 그냥 휴지기로 빠지고 휴지기가 된 모낭들이 빠지는 거. 그리고 우리 수술할 때 피를 좀 덜 나게 하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물을 주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혈관이 수축하니까 모낭으로 가는 또 혈관이 줄어들고 영양분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휴지기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동반 탈락은 보통 언제 생깁니까? 수술 후 보통 한 달째. 어제 그 중국 고객님 수술한 지 딱 한 달 된 고객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이식모가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암흑기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데 이식모는 하나도 안 빠진대요. 근데 이식모가 안 빠지고 그 뒤에 원래 가지고 있던 머리 있잖아요. 거기만 좀 빠지는 것 같다고. 네, 그게 지금 방금 설명드린 동반 탈락의 일종이죠.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오죠. 언제요? 근데 왜 이식모는 안 빠지고? 이식모도 이제 아주 완전히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식모도 뭐 듬성듬성 좀 빠진 것도 있을 텐데, 이식모는 좀 굵은 머리카락들이 좀 앞쪽에 이렇게 배치돼서 조금 덜 보이는 것 같고, 또 경계 부위에 있는 머리카락이 좀 빠지면 좀 확실히 좀 표는 좀 나는 것 같아요. 앞쪽에 굵은 머리들이 있으니까 뒤쪽이 조금만 빠져도 이게 뒤가 확 빠져 보일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앞에 없던 부위에 뒷머리 이제 굵은 애들이 튼튼한 애들이 이렇게 자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걔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면 네. 뒤에 있는 머리는 조금만 빠져도 그 경계 부위는 상대적으로 많이 비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올라오는 거는 뭐 이제 보통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휴직이 3개월 정도 보니까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올 거고, 뭐 거의 다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제일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진짜 올라오는 거 맞아요? 저도 끊임없이 모든 고객님들한테 항상 다 올라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빠지니까 이렇게 안 나면 어떡하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다 납니다. 걱정 네. 안 하셔도. 다 올라옵니다. 한 달쯤 있다가 또 많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아, 모낭염? 모낭염 왜 생기나? 아무래도 그 이식된 부위 그 주위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모낭에는 다 그 피지 분비 선이 있거든요. 그 피지들이 분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피지가 분비가 되기 시작할 건데 이식된 곳에서 걔들이 분비는 되는데 배출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쌓이면은 이게 여드름도 같은 거잖아요. 네. 피지가 분비가 많이 돼서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모낭염, 그 여드름이 생기는 것처럼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이 피지가 분비가 배출이 원활하지 않는 거지.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되면은 여드름처럼 염증으로 나타나는 게 모낭염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식된 모와 이제 피부 사이에 약간 저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보면 그 사이로 끊임없이 피지가
지금 각질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균도 들어가고. 네, 세균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달째쯤 생기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발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라면은 어떻게 해요? 모낭염이 났다. 무리해서 그거를 이제 뭐 터트리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내드리는 모낭염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발라서 어느 정도 조절하면 되겠고, 이게 환원이 돼서 어느 정도 꽉 차서 자기가 스스로 배출이 된다 하면 그건 좀 자연스럽게 배출하면 될 것 같아요. 땡땡하게 붙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한 여드름처럼. 그럴 때는 그냥 배출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주위 연부 조직이 많이 부어있다면 아마 배출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 모낭염 약고 잘 바르고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게 어느 정도 환원이 돼서 배출이 되는 거죠. 딱 이게 만들어져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뿔긋뿔긋할 때는 일단 그 모낭염 약 저희가 내드리거든요. 스테로이드제인데 그게 염증을 가라앉혀 주니까 그거를 바르면은 대부분 잘 가라앉고, 화농성처럼 커지고 하면은 이제 항생제 연고를 좀 바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우리 보통 여드름이 좀 잘 나는 피부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낭염이 조금 더 잘 생길까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을까요? 뭐 표지 분비가 많은 분들이니까. 야,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식 부위에 여드름이 이제 원래 이마에 잘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낭염도 더 많이 나서 생착률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가볍게 생기는 모낭염은 생착률이랑은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어요. 생착은 열흘이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생착은 끝났고, 가벼운 염증 정도는 상관없고, 근데 심하게 막 모낭염이 아주 심하게 반복적으로 한 자리에 생기면은 그럼 그 모낭은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직후에 모낭 빠져서 오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남아있으면 다시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넣어줘야죠. 그러면은 그 모낭을 들고 빨리 찾아와야 되겠네요, 다시. 그렇죠. 택시 타기 직전이니까 바로 오시면 되겠네요. 아니 타시다가 부딪히신 거예요. 근데 타서 부딪혀서 앉아서 가는데 피가 이제 이렇게 흐르니까 했는데 모낭이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전화가 바로 오신 거죠. 그래서 동네 한 바퀴 택시 타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와서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마취가 좀 덜 깬 상황이라서 원장님 바로 다시 심어주셨잖아요. 모낭이 마르지만 않으면 다시 심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뭐 정말 한 1분 정도면은 이미 뭐 피도 좀 묻어 있고 하니까 완전히 마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한 2, 3분만 지나도 말라버리니까 그거는 다시 심을 수는 없고, 안 부딪히도록 최대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수술 직후에 마취가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좀 부딪히고 이런 거 있는데 차 탈 때 이렇게 손으로 잡고 타고 뭐 조심. 머리 위를 항상 조심. 키 큰 분들은 전등에도 부딪히고, 근데 경험상 이 감이 좀 없어요. 거리감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벼운 걸로는 붓기나 멍 같은 게 좀 들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여기 이식한 부위 주위로만 살짝 붓고 약간 노랗게 멍드는 경우가 99%. 3일차, 4일차에 눈까지 이렇게 좀 붓기나 멍이 내려오는 분들이 진짜 가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논문을 찾아봤을 때는 대략 뭐 말씀했던 것처럼 한 1%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던데 뭐 저도 한 1년, 2년 한 명 정도? 근데 그런 거 말고 더 확률이 높은 건 여기가 부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마취약 때문에 부은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하루만 지나면 싹 빠집니다. 근데 그게 한 3일차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 3일째 많이 붓는다고 했잖아요. 많이 붓는 분들은 막 그렇게 부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붓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면 되나요? 수술 후에 뭐 아이스팩을 한다든지 얼음찜질. 얼음찜질 그리고 논문에 보니까 헤드 엘리베이션 잘 때 머리를 높여놔라고. 네. 그렇죠. 그렇게 자면은 피로가 안 풀리더라. 그냥 뭐 45도 정도 한 이 정도 45도 생각보다 높아요. 아니 뭐 45도 아니라도 되죠. 이게 심장보다만 높으면 되거든요. 머리가. 그러니까 심장이랑 동일선상에 있으면 붓기가 좀 잘 생길 거고, 심장보다 살짝만 높아도 붓기가 빠지니까. 조금 더 높은 베개. 높고 푹신한 베개.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엔세이드 이런 것도 써볼 수 있겠고 소염제. 소염제, 진통 소염제 그건 뭐 저희 태원약에 들어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 했나요? 감각 이상에 대해서 감각 이상 맞아. 그게 지금 다 돌아오셨어요? 제가 만질 때는 한 90% 돌아왔다 이래요. 그게 여기서도 느끼고 여기서도 느끼니까. 근데 남이 만지면 깜짝 놀래요. 감이 없어. 이제 원래 한 번 공격 당하는 것보다 2번 공격 당하면 좀 충격이 오래 가는 모양입니다. 3번. 3번. 실제로도 그래요? 2차 수술하고 나면 좀
조금 더 늦게 돌아오나? 이게 좀 충분한 휴식기가 있으면 좋은데 돌아올 때쯤 한 번 더 했구나. 첫 모발 이식 했을 때 얼마 만에 돌아왔어요? 꽤 감각 없었어요. 한참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고객님들이 여기 감각 안 돌아온 것 같고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모발 이식은 오히려 후두부 감각 안 돌아온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있는데 네. 여기도 얘기 많이 하세요. 여기도 감각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열흘째 보통 오잖아요. 열흘째 뭐 2주째 이렇게 왔을 때 여기 감각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수천 번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신경가지들이 조금씩은 좀 다칠 수 있어요. 자극을 받고 그래서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신경이 잘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좀 우리가 이마 축소 수술하는 것보다는 좀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1, 2주? 1, 2주면 그러니까 열흘째 왔을 때 조금 무디다 이런 표현 하시는 거 보면 한 뭐 2주 정도 되면 그래도 거의 다 좋아질 것 같고 후두부도 뭐 절개하고 비절개가 조금 차이는 있겠는데 대체로 뭐 그래도 한 2, 3주 정도 지나면 길게 봐도 한 달이면 거의 다 돌아온다. 근데 채취를 절개보다 비절개를 대량으로 채취했을 때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처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절개 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모수가 적으면 비절개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 원인도 있었어요? 그럼요. 감정이 상처 범위가 넓어지면 아무래도 상처 나오면서 생기는 불편감이 많죠. 가렵다는 소리 얘기도 더 많이 하실 테고. 이게 말이 절개, 비절개라서 그렇지 상처의 단면적을 보면은 네. 비절개가 훨씬 넓어요. 왜냐면 절개는 요렇게 하면은 단면적이 만약에 20cm를 절개를 하면은 40cm잖아요. 아래 위로. 근데 비절개는 요 조그만 원들의 이 단면적을 다 더하면은 상처의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비절개의 양이 많아져 버리면은 감각이 훨씬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것들이 부작용, 이제 힘든 점 이런 것들이 아주 막 세게 막 힘들게 그렇게 겪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체로 좀 편하게 많이 힘들지 않게 이렇게 좀 지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수술을 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아팠다, 뭐 너무 편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훨씬 많죠. 네, 훨씬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는 그래도 수술하시기 전에는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당황하지 않도록 알고 계시는 거고. 이식 부위가 살짝 붉어지거든요. 그것도 한두 달 되죠. 저는 이제 상담할 때 뭐 수면 마취 시간이 얼마나 되냐, 뭐 무섭지 않냐 이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대형 수술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다가 그냥 우리가 모발을 이식하는 거지 모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뼈를 깎는다든지 뭐 근육을 뭐 어떻게 조절 이런 큰 수술은 아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발 이식의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수술 직후에 겪는 그런 불편감이 저는 다른 수술보다는 좀 덜 무섭고 좀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족하시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고 불편함 하나도 없어요가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처음 하는 것들이고 부위가 넓고 그리고 머리 쪽이다 보니까 좀 작은 현상에도 좀 많이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부작용이라는 표현을 써봤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수술 후에 겪을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라는 말이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원장님들 설명 좀 잘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나갈 수 있는지 오늘 얘기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막 탈락되고 이런 거 말고 모발이 하얗게 자라기도 해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식한 모발 보니까 하얗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어느 날 그 부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흰색으로 자라다가 다시 까만색으로 자라더라고요. 머리가 까맣다는 말은 멜라닌 색소가 있다는 말인데 네. 우리 이식을 하면 일시적으로 이 멜라닌 세포가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멜라닌이 안 나오니까 태엽이군요. 그렇죠. 멜라닌 세포가 태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발이 하얗게 자라겠죠. 그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은 까만색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흰머리로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늙어서. 그러면 이 모발 이식 스트레스 때문인 거는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셨나 봐요? 네, 저 그랬어요. 저 그리고 일부는 제가 잘랐어요. 증거수술. 반짝반짝하니까. 증거수술.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긴 머리 몇 개도 그렇게 됐어요. 그건 늙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얗다가 까매졌다니까요. 아, 그럼 회촌에서 그런 거죠.